지난번 영상에서 여행은 가고 싶은데 내 컨디션도 태아도 계획도 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국내에서 마음 편하게 놀고 먹고 오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까다롭게 골라 직접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여행지를 상세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저같이 걱정 많으신 성향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국내 태교 여행지 3곳,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태교 여행지는 바로 부산이에요. 이미 너무나도 사랑받는 도시이자 여행지라 식상하시다고요? 저도 원래 결혼 전, 임신 전 여러 번 여행지로 다녀온 곳이었는데 태교 여행지로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괜히 태교 여행지로 다녀오니 다른 느낌의 여행이 되면서 익숙한 곳에서의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 19주 차에 친동생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보통 입덧이 임신 12주 정도까지 하고 길게는 16주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신기하게도 13주가 되자 입덧이 많이 사라졌고 16주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같이 입덧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의 뭐랄까? 시원했던 느낌? 이런 안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친동생과 둘이 원래부터 좋아했던 부산으로 급 태교 여행을 떠났어요. 마침 6월 중순이라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KTX를 타고 다녀왔는데 임산부라면 KTX를 이용할 때 일반실 가격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KTX의 경우 우선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임산부로 등록이 완료되면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이 일반실 가격으로 특실을 예약할 수 있는 맘 편한 KTX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지원 대상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와 보호자 1명이고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 좌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석이 매진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인 1회 2매, 1일 2회, 한 달에 최대 8회까지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특실은 물과 간식도 제공해주고 자리도 널찍하고 쾌적해서 임산부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립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차의 유류비까지 사용 가능한 교통비를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이걸 KTX 예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저는 KTX 특실을 이용하며 국내 태교 여행 3곳을 다니면서도 교통비는 거의 지출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국내 태교 여행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임산부시라면 꼭 거주하시는 지역의 교통비 지원을 확인하시고 맘 편한 KTX 서비스 이용하셔서 국내로 태교 여행 가실 때 저렴하고 쾌적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거 알게 되고 괜시리 나라에서 챙겨주는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숭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신났었는데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기분 좋은 꿀팁이 되길 바랄게요. 다시 부산 태교 여행 얘기로 돌아와서 원래 저는 부산 갈 때마다 객실에서 바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 최애인데요. 동생이 시그니엘을 너무 가보고 싶어 해서 이번에는 시그니엘로 다녀왔어요. 객실은 시그니엘 부산 디럭스 스위트 미포 하버뷰 룸이었는데 작은 거실이 있었고 방에서 보이는 바다 뷰도 좋았어요. 룸서비스 메뉴에 트러플 한우 짜파구리라는 것이 있어서 신기해서 시켜 먹어보았는데 임신하고부터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속이 더부룩해져서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서 아쉬웠어요. 라운지도 갔었는데 동생만 샴페인을 마시고 저는 임산부용 샴페인이라고 하는 무알코올 음료를 마셨어요. 직원분들께 임산부라고 말씀드렸더니 따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원래 임신 기간엔 전혀 술 생각이 안 났었는데 평소 부산 여행을 가면 항상 바다 보며 술을 즐겼어서 그런지 해운대에서 바다를 보고 있자니 처음으로 술 한잔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짠했어요. 이런 게 태교 여행의 묘미겠죠? 괜시리 울적했다가 설렜다가 두려웠다가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그 와중에 동생이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준비하고 곧 엄마가 되는 저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동하기도 했어요. 복잡 미묘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착해서는 스카이 캡슐을 타고 미포, 청사포 사이의 해안 절경을 동죽 레일에서 관람했는데 평소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놀이기구도 거의 못하는 저는 사실 조금 무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래 내려다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느라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원래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 둘 중 어떤 것을 탈까 고민을 했는데
코로나 시국의 임산부인지라 조심한다고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카이캡슐 이용했는데 대만족이었어요. 해운대 바다 앞에 있는 음식점들 야외 자리에서 브런치도 먹고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랍스터찜과 해물라면도 먹었어요. 그런데 부산 여행을 갔던 19주 차에는 이미 입덧이 완전히 사라진 후였는데 이상하게 잘못 먹은 것도 없고 크게 무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틀 차부터 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니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나면 꼭 속이 안 좋더라고요. 전 평생 멀미라는 것을 모르며 살았고 어린 시절 친구들 다 멀미를 심하게 할 때도 혼자 멀쩡했을 정도로 위장이 튼튼했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임신이 많은 변화를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한 생명체를 잉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신체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두렵고 낯설지만 엄마로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여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곳에서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취하며 태교 여행을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내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퇴사를 하거나 일이 힘들거나 쉼이 필요할 때,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줄 때 여행을 떠나거나 일상에서 한번 벗어나 보잖아요. 그런 의미로 엄마라는 역할이 추가되기 전 자신과의 시간, 그리고 태아와의 시간으로 힐링하는 여행은 태교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었죠. 어쨌건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도 꽤 괜찮았던 사람인데 생전 처음 멀미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임신 출산에서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아마 해외여행이었다면 기간도 더 길고 오고 가는 여정이 멀다 보니 같은 증상을 느꼈어도 더 크게 불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태교 여행지는 임신 25주 차에 남편과 다녀온 대구인데요. 7월 중순에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는데 사실 대구는 태교 여행이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사업차 들를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태교 여행 겸 해서 같이 다녀왔어요. 저희는 대구 출신 지인의 추천으로 만촌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묵었는데 사실 인터불고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체크인할 때 임산부라고 얼리 체크인 등의 배려도 해주시고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임신기간 중 빠질 수 없는 식후 걷기 운동을 하러 피트니스 센터를 갔는데 통유리창의 하천뷰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번화가인 동성로 시내에 가서 탕후루도 먹고 근대 골목거리를 걸으며 이상화 고택, 계산성당 등을 둘러보았는데 제가 워낙 예스러운 장소를 좋아하다 보니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고 하루 온종일 엄청 더웠는데 다행히 해지고 나서 밤에는 선선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대구 방문하시면 근대 골목거리 한번 가보세요. 사실 원래 대구가 더운 지방인데 제가 간 때는 심지어 1년 중 가장 더울 때라 이른 아침과 저녁을 제외하고는 외부 활동을 할 때 너무 더워서 좀 힘들긴 했어요. 특히 지인분을 만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다시 탔는데 정말 이건 뭐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살면서 가장 더웠던 기억 중에 하나로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데프리카 임신 중에 경험해보니 여름철에 대구 가시는 임산부분들은 꼭 더위 유의하시고 수분 보충을 위해 물 챙겨 다니세요. 기왕이면 여름 말고 다른 계절의 대구로는 태교 여행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6월에 부산 놀러 갔을 때만 해도 바닷바람이 선선하고 해서 괜히 귀찮은 마음에 팔다리에는 선크림 바르는 것을 생략하기도 했었는데요. 7월의 대구는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얼굴만 선크림을 발랐다가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목이나 팔, 다리 등에 김이나 점 등이 올라올까봐 걱정이 돼서 몸에도 선크림 꼭꼭 챙겨 발랐어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픽시티 선크림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인데 특히 제가 애용하는 P3 제품은 여성스러운 플라워 향이 선크림 특유의 향을 덮어줘서 몸에 바디로션을 바른 것처럼 은은한 향기도 나게 해주거든요. 향수도 마음 놓고 뿌리지 못하는 임산부분들에게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필수템입니다. 태교 여행 특히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몸에도 선크림 바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태교 여행지는 남편과 임신 28주 차에 다녀온 여수입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으며 항상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요. 태교 여행으로 드디어 다녀왔어요. 임신 초기에 남편과 태교 여행에 대해 얘기하며 아무래도 해외는 내 성격상 겁이 나서 못 갈 것 같고
국내 어디를 갈까 얘기하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수를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정말 이번에 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여행지예요. 호텔은 예전부터 SNS에서 보고 마음에 들었던 소노캄 여수로 다녀왔고 8월 중순에 가서 많이 더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소노캄 여수도 임산부라고 하자 얼리 체크인 도와주셨어요. 여수에서는 아쿠아리움도 다녀오고 밤에는 여수 밤바다가 보이는 낭만포차 거리에 가서 해물삼합을 먹었는데요. 포장마차들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은근히 메뉴나 컨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시고 취향에 맞는 곳에 들어가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의 픽도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배가 늦게 나왔고 만삭 때도 다른 임산부들보다는 배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28주쯤 되니 크게 붙지 않는 옷을 입어도 돌아다니면 임산부인 걸 알아보실 정도의 배 크기가 되었거든요. 그 전 두 태교 여행 때는 달리 붙는 옷이 아니면 다들 임산부인지 몰라서 오히려 말씀드리거나 했었는데요. 잠깐 추천차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없이 몸무게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도 지금 추천 영상으로 뜨는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 여수에서의 여행에서는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크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져서 낮에 아쿠아리움에 가서는 둘러보지 못한 공간도 있었어요. 종아리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확실히 나아지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하면 다리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배가 조금 더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면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임신 20주부터 26주를 태교 여행 떠나는 시기로 추천드렸던 거예요. 이 중 제 원픽은 부산이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기간 동안 식후 걷기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걷기를 할 때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장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다녀왔던 여행지는 모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곳들이고 호텔이나 주변 인프라 등을 따져보았을 때도 크게 차이 나는 곳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취향에 따라 골라 말 그대로 태아와 나의 첫 여행을 잘 즐기고 오시기를 바라요. 참고로 제 경험상 임신 초기나 후기라면 거주하시는 지역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교 여행의 목적은 바로 휴식과 태아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도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대략 30개국 이상을 다녀본 것 같은데요. 국내 여행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미루어두었는데 이번 기회에 태교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다녀와 보니 확실히 해외여행과 다르게 국내 여행만이 줄 수 있는 재미와 안정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간 가고 싶었던 국내 여행지가 있었던 분들, 미뤄두었던 국내 스팟이 있는 분들은 교통비도 아끼고 이동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국내 태교 여행 정말 추천드려요. 비용과 시간도 시간이지만 큰 계획이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가야 하는 것도 없어서 저는 정말 태교 여행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국내 태교 여행지 3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태교 여행 계획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태교 여행썰도 댓글로 들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덕분에 추억여행 한번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정감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국내 태교 여행을 추천드리면서 모두 힐링하는 임신기간 되세요.